오늘은 교과서 200페이지 할게요.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자, 조금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문화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거나 다른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문화가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 변동이라고 한대요. 자, 문화 변동의 요인은 크게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내재적인 것은 이제 안에서 이유를 찾는 거고요. 외재적인 것은 바깥에서 이유를 찾는 거래요. 자, 문화 변동의 내재적인 요인으로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발명과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발견이 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발견이죠. 자, 근데 외재적, 바깥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는 이유는 매개체나 혹은 인적 교류 등을 통해서 다른 사회로부터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전파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와 대중매체의 발달 등에 따라서 문화 전파가 문화 변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발명이나 발견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거는 이제 소수고요. 요즘에 최근에는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이유는 문화 전파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례 한번 볼까요? 필리핀은 약 50년에 걸친 미국 식민지배 영향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리핀은 섬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갖고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가 약 170여 개래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따갈로그 쪽의 언어를 기초로 한 필리핀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서 영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문화 변동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문화 변동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문화 변동 양상에는 문화의 병존과 문화의 융합, 문화 동화 등이 있는데, 양상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은요,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 그 다음에 상태.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한 상태가 되겠죠. 이제 문화라는 것은 모양은 없으니까요. 그죠? 자, 문화 병존이라고 하는 것,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것. 그러니까 병합해서 생존한다라는 거. 이걸 문화 병존이라고 한대요. 사례 1을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에서 전파된 영어와 자국의 필리핀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례 2를 한번 볼까요? 사례 2에서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면서도 붉은색 치장이나 중국 음식 등 중국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의 음식이나 의복 등 중국의 고유 문화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문화 병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병존이라고 합니다. 자, 융합이라고 하면은요, 새로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상호작용을 한 결과 이전의 두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한대요. 자, 과달루페 성모상은 유럽의 가톨릭교와 멕시코의 토착 문화가 융합된 것으로 유럽의 성모상의 갈색 피부와 남미 전통 의상 등이 합쳐진 새로운 성모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3번 한번 봅시다. 멕시코에서는 전통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대요.
1500년대 초반 에스파냐 군대가 멕시코에 들어오면서 가톨릭교가 전해졌으나 원주민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여전히 자신들의 토착신을 숭배하였대요. 가톨릭 교단에서는 가톨릭교와 현지 종교를 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과달루페의 성모상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대요. 그래서 갈색 피부를 갖고 있으며 남미 전통 의상을 입은 원주민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융합이잖아. 가톨릭교와 멕시코의 토착 문화가 합쳐진 거지. 그죠? 자, 사례 4번. 우선 보기 전에 또 여기 동화 한번 봅시다. 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을 때 기존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 문화 체계에 흡수돼요. 소멸,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지. 이거를 동화라고 한대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럽 문화와 접촉하면서,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유럽의 식민 지배로 유럽 문화와 접촉하면서 원주민의 고유 토속 신앙을 잃고 대다수가 크리스트교를 믿게 되는 등 원주민 고유의 문화를 상실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임에도 불구하고요. 브라질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요. 남아메리카임에도 불구하고요. 스페인 언어, 에스파냐라고 합시다.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 여기서 말하는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자, 문화 동화는 병존이나 융합이 고유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래 문화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유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정체성이 약하거나 보존 노력이 미흡한 경우, 혹은 다른 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로 문화가 강제로 규제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 거야. 그죠? 3.1 운동하면서 내 나라 찾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제에 항상 맞서 싸우면서 우리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 결과 만약에 우리나라도 동화가 됐으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됐었을 것 같아요. 자, 문화 변동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흡수할 때에는 한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소멸시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병존하거나 융합하는 것이 좋은 거지, 사실 동화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많죠. 자, 따라서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자, 종류 한번 볼까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대요. 직접 전파 같은 경우에는 인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불교와 한자가 들어온 거. 이게 직접적인 접촉인 거죠. 간접적 전파는 인쇄물,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에서 전파된 문화 요소에 자극받아서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것. 신라의 설총이 중국에서 전파된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두를 발명한 것이 그 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까요? 문화 변동은 발견과 발명,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발명과 발견, 네, 전파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문화 병존, 융합, 문화 동화, 의미를 각각 서술해보자 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 책에 한번 써보세요. 자, 병존이란, 그 다음에 융합이란, 그 다음에 동화란, 이렇게, 네.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조금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봤을 때, 맞아, 이거 병존은 아니고 융합 같은데, 이거 융합은 아니고 병존 같은데 같이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